원래 제 유튜브의 메인 주제는 책이고 부주제는 영화와 드라마입니다만 오늘부터 한 가지 부주제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신차보다 중고차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첫 차부터 지금까지 중고차를 10여 대 이상 구매했고 가성비로 따져도 단연 중고차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본격적인 중고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차를 구매할지 말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차를 팔고 나서 운전을 한 지 처음으로 뚜벅이 생활을 하면서 차 없어도 사는데 불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를 없앤 후 지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게 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는 아주 확정이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고 커피를 안 마시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가계부가 적자라고 고민한다면 차량 처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차는 가계 경제에서 과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한 후에 2019년형 그랜저 IG를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차 가격을 계산하기 편하게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7%의 취등록세와 딜러 수수료 그리고 성능 점검비를 포함하면 약 18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시공하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또 브레이크 오일 등 각종 오일류를 교환하면 여기도 대략 5에서 60만 원 정도니 들어갑니다. 보험도 들어야죠.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가 또 붙죠. 자동차세는 60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차를 주차해 놓기만 해도 계속 나가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총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가용이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 차를 사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든지 있으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평균 운행 거리는 대개 1년에 2만 킬로를 잡습니다. 2만 킬로미터를 그랜저 IG의 복합 연비인 리터당 8km로 나누면 휘발유 소비량이 나오죠. 2만 킬로 나누기 8 하면 1년에 휘발유 2,500리터가 필요하고 휘발유 1리터당 1,750원이라고 하고 이를 곱하면 약 437만 원이 유류비로 나옵니다.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도 늘어날 겁니다. 차가 있으면 문화생활도 즐겨야죠. 외식이나 쇼핑, 여행 빈도도 늘어납니다. 차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코스트코나 또 이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갈 때마다 한 번에 2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카트에 상품을 가득 넘칠 정도로 담는 쇼핑액들과 달리 바닥이 아주 깔릴 정도로 샀는데도 말이죠. 이 금액이 한 달에 80만 원이네요. 마이카가 있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근교로 바람 쐬러 가야죠. 주말에는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 노릇도 해야 되잖아요. 2주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회당 30만 원 정도씩 6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을 1년 기준으로 더해보죠. 차 구매 비용 2,400만 원, 유류비 437만 원, 외식 및 쇼핑 900만 원, 여행 700만 원. 다 더하니까 약 4,437만 원이 나옵니다. 이 다음 해부터는 차량 가격과 구입 관련 비용을 뺀 2,200만 원 정도를 쓰는 셈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돈 먹는 하마 맞습니다. 아마 이 금액보다도 더 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쪼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도 운행하지 않을 거면 차를 꼭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운행도 하지 않고 차를 세워놓을 거면 뭐하러 차를 삽니까? 1년에 차를 2만 킬로 운행할 경우에 필수 비용과 이런저런 비용을 합쳐서 대략 2,2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했는데, 자, 이제 차를 없애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없으니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은 0원입니다. 대형마트는 안 갑니다. 사도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집 근처 마트에 가서 딱 두 손으로 들고 올 정도만 삽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행도 멀리 안 갑니다. 걸어서 가거나 혹은 버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나 일산, 분당, 인천 등 근교로 갑니다.
운전을 안 하니까 주말 교통체증도 이제 남의 일입니다. 부지런히 걸어 다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돼서 좋고요. 부산이나 목포, 강릉과 같은 먼 곳을 가게 되면 KTX나 비행기를 타는데 차를 운전해서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시간도 단축돼서 좋더군요. 뚜벅이로 생활을 해보니까 작년 지출액보다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이너스던 통장 잔고가 플러스가 된 게 그 증거고요. 연봉 1억을 받는다 해도 세금을 제하면 사실 남는 게 없죠. 가계부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줄일 만한 항목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차를 없애고 뚜벅이 생활을 해보길 권합니다. 자연스럽게 운동도 더 많이 되고 또 부지런해지고 과소비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하고 은행 잔고도 불어나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차가 꼭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물론 영업이라든가 혹은 다른 문제로 꼭 필요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출퇴근이 불편해서 안 된다 하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길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할 경우에 불편한 게 사실이죠. 근데 차를 운전한다고 더 편리한 건 아닙니다. 제 친구가 파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6시에 나오고 또 저녁에는 일부러 8시나 9시까지 회사나 다른 곳에 머물다가 퇴근해서 10시쯤 집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불편한 상황 같은데 아닌가요? 특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 경인고속도로 입구에 끝없이 늘어선 통근 차량들 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저 같으면 그런 교통체증을 견디면서 기름값을 도로에 뿌리느니 차라리 붐비는 인파를 피해서 1시간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중고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를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중고차 알아볼까 했습니다.